네, 안녕하십니까. 영재학습지도사 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재학습지도사 과정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재놀이학습지도사의 진행을 맡게 된 전성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놀이학습지도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영재놀이라고 하는 것은 영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도 학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영재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재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사에 관한 내용보다는 영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영재 아이들인데요. 영재 어떤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재란? 영환재?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 개그 한번 해봤는데, 영재란 특출난 분야에 탁월함이 있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영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이제 영재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뛰어난 사람인데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냐면 지적, 창의적, 예술적, 리더십 혹은 특별 학문 분야에서, 그러니까 분야가 딱 정해져 있죠. 탁월한 수행 역량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탁월한 아동과 청소년을 말하며 이상의 역량을 발현하기 위해서 본래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및 활동이 필요로 한 자들이다 라고 해서 1988년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 창의적, 예술적, 리더십 혹은 특별한 분야에서 탁월한 수행 역량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이렇게 줄여놨네요. 그런 다음에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상의 역량을 발현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인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나 활동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줄여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부분은 좀 빠지고 어느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래서 영재성을 종류를 한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지능, 특수학문 적성이 있고요.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능력, 신체적 능력, 그 밖에 특별한 재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진흥법에 보면 5조에 보면 영재교육의 대상자는 이렇게 6종류의 영재들을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실제로 일반 지능인가요? 아니면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밀랜드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6종류의 이렇게 능력이 있다. 영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적 지적 능력, 학습 능력, 창조력 또는 사고력, 지도력, 시각예술 또는 무대예술 재능, 정신운동 능력이 있네요. 여기는 지도력도 영재 중에 하나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영재 아이들 중에 지도력이 뛰어난 친구들도 영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도력을 뺐네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은 영재 중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같아요. 지도력을 빼놓고서는 신체적 예술적, 시각 무대 예술, 학습 능력, 창조력, 그 밖에 특별한 재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리더십이 들어가나 보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능력을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재 아이들이 이렇게 6종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영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렌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건데요. 일단 보통 이상의 지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높은 창의성, 그다음에 과제 집착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통 이상의 지능이라고 하면 실제로 127 이상이 될 거예요. 127 정도 이상이 될 거고 한 13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 7% 안에 들어가는 재능이고요. 높은 과제 집착력,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잘하고 창의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 중에서 영재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높은 과제 집착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높은 창의성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만나는 지점에 있는 친구들이 영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바로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판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은 선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은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영재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영재 아이들의 특징들인데요. 뭐냐면 어휘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할 때 풍부한 어휘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취학 전에 이미 책을 다 읽은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보면 뭐 어렸을 때 책을 몇 권을 읽었다는 등, 뭐 15살 때 몇 권을 읽었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 많았죠. 그런 것처럼 취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말을 더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라고 나오네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든 집중력이 강하다. 기본적인 기술을 빨리 배운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이게 심화된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들을 빨리 배우고 빨리 익힌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 분야가 넓고 호기심이 강해서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왜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었는데 창의적 발산적 사고를 많이 한대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며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유머 감각도 있대요. 아이들이. 영재 아이들이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방식을 시도하고 이런
시도하는 실험 정신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영재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재 아이들의 특징이 꼭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럼으로써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아기 때 보이는 민첩성이래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배우기 때문에 민첩해요. 또 조기 및 빠른 학습 속도.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언어 발달도 빠르대요.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수한 분석력, 날카로운 관찰력, 또 유머 감각과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답니다. 또 효율적이고 좋은 기억력. 실제로 우리들이 기억을 한다라고 할 때 기억력이 나빠서 뭐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기억력도 굉장히 잘 하네요. 추상적, 복합적, 논리적, 통찰적 사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을 잘 생각을 못할 텐데 이 친구들은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의 기존의 지식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아인식도 강하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영재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진로에 대해서 높은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노벨 과학상을 받을 거야.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 이런 긍정적인 특징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특징들을 보면 아이들의 그런 전형적인 특징을 잘 발휘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특징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불균형한 지적 발달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것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편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게 요만큼인데 그 친구는 이만큼을 알아서 이만큼을 자꾸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취도 떨어진대요. 자기가 흥미가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성취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학 수학 영재 아이들인데 리더십을 가리키고 뭐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을 잘 안 듣거든요. 비수능성 방향 혼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봐도 부조리 하거든요. 또 극단적인 완벽주의.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세상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비판, 자기 의심, 빈약한 자아상. 앞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뒤로 가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좌절과 분노, 우울증도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살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죠. 특별한 의견이 많고요.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재성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실제 제가 봐도 우리 주변에는 영재 아이들, 영재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드게임 가지고 제 수업을 그 영재학습 지도 과정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보드게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논리 수학 지능에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있고 언어표현 스피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게임 중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뭐 그림을 잘 맞추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데를 가보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저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영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대요. 영재는 무엇이든 혼자 잘할 수 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특별한 재능은 유전에 의한 거다.
실제 유전에 의한 게 좀 맞긴 하죠. 60% 정도를 유전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50대 50인데 10% 정도가 더 받는 거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또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데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반 지적 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지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성숙하고 안정적이래요. 운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재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비사교적이래요. 영재 아이들은 비사교적인 게 아닌데. 왜냐면 자기랑 이야기가 통하는 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데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이야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이런 오해들이 있답니다. 또 영재에 대한 이거는 부모님에 대한 오해예요. 부모님에 대한 오해. 부모님이 생각하는 오해인 거죠. 왜냐면 영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 스스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아이들은 영재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 느끼거든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도와주지 않아서도 혼자서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는 아이예요. 근데 머리가 큰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은 쓰는 것들은 여전히 불편해요. 근데 머리가 큰 것 뿐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영재라는 사실을 계속 주지시켜야 된대요. 지속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줘야 아이들이 그 목표를 계속 이뤄나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먼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아이들보다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범생으로 소개해야 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오해예요. 영재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오해인데 영재 아이들은 모범생으로 소개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범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선호도에서도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안 하냐면 부모나 교사의 기대가 커서 얘는 한 번 하면 정말로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차라리 그런 기대를 받으려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어 기제 중에 동기 유발을 방어를 하는 데 쓰는 거죠. 또 부모님에게 반응을 하고 싶어서 학습 동기를 자꾸 옆으로 세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가 수학영재예요. 근데 미술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기대를 하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친구,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싶어요. 자기랑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우울증을 표출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그런 기대감을 본인 스스로 감당을 못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동기 유발을 자꾸 방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 같은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실제로 영재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 도덕적 발달을 보면 처벌이 무서워서 규칙을 따르고 육체적인 힘에 복종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우리는 한 3, 4단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 6단계 뛰어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1단계인데 이 친구들은 이미 5단계인 거예요. 이미 6단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런 갭들로 인해서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지?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그런 도덕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영재에 대해서 딱 이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을 최소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냥 영재처럼 대해주라.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는 자유롭게 자기들의 것을 무언가를 찾고 하는 시기인데 자꾸 찾기보다는 자꾸 무언가를 벌써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재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계속 기회를 주거든요. 다양한 기회를 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재라고 생각을 하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기대와 이런 것들을 격려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재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재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출난 아이들, 어떤 것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우리는 영재라고 불러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님들, 이런 지도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아이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영재처럼 클 수 있고요. 진짜로 영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